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텐트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텐트 리뷰를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인건비가 비싸서, 또 이문을 많이 남겨서 텐트가 비싼 거지, 텐트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그런 댓글을 다셨어요. 그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텐트를 얼마나 사용해 보시고 텐트를 뜯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 차이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그 차이가 보이십니다. 먼저 이제 원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텐트 원단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텐트 원단으로 쓰이는 것은 나일론입니다. 그 나일론도 그레이드가 다 다릅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그레이드에 따라서 그 나일론 원사의 인장 강도가 달라집니다. 또 나일론을 얼마나 가늘게 뽑느냐 또는 굵게 뽑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은 다 달라집니다. 그 때문에 똑같이 보이는 천인데 가격이 천차만별인 겁니다. 궁금한 거 하나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걸 보면 굉장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게 이제 방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텐트니까 비가 새면 안 되니까 방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방수가 잘 되려면 그냥 비닐이 있지 않습니까? 김장 비닐이라고 하는 거 그걸로 텐트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로 텐트를 안 만들까요? 왜 굳이 실을 가지고 직조를 해서 저렇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 비닐로 하면 완전하게 방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저렇게 천으로 만들면 물은 조금씩 셉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물이 스며들어옵니다. 조금씩. 우리가 내수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수압 해봐야 보통 우리가 고텍스 같은 2만 정도 되죠. 2만 밀리미터입니다. 그러니까 20기압을 견디는 수심 20m를 견디는 거예요. 그럼 2기압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수 원단 중에서 그 옷에 쓰는 그게 4기압을 그러니까 수심 40m를 견디는 게 있는데 텐트는 그 정도 아닙니다. 텐트는 견디는 게 보통 2000에서 5000mm 그러니까 0.2기압 정도 되겠죠? 0.2기압이면 0.5기압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저렇게 물이 또는 습기가 들락날락하게 되는데 저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어야 더 질기기 때문입니다. 무게도 더 작게 나가고요. 똑같은 인장 강도를 가진다 그러면 시트라 그러죠. 종이같이 이렇게 그걸 만들어서 하면 그렇게 텐트 원단을 만들면 방수는 잘 됩니다. 방수는 완벽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렇게 휘고 틀을 잡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그 인장 강도를, 저 정도 인장 강도를 가지려고 그러면 텐트 원단 같은 이게 훨씬 두꺼워져서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저기에서는 원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르다고요. 나일론 등급에 따라서 또 어떤 굵기, 어떤 데니어에 원사를 몇 가닥 꼬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코팅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실리콘 코팅을 하면 원단의 인장력이 더 강해집니다. 보면 다 똑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표면에 실리콘 코팅을 했는데 그 코팅에다가 또 발수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제가 나중에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굳이 저 샘플을 들고 나와서 좀 죄송하게 합니다. 저 블랙 다이아몬드 겁니다. 근데
저렴한 다른 텐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 텐트요, 비 오면 표면에 또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헬스포츠의 라인스펠, 그 텐트와 저 텐트가, 그 블랙 다이몬드 텐트가 동일한 시점에 샀습니다.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근데 블랙 다이몬드 텐트는 지금까지 한 5번 쳤나요? 그 정도 되고, 라인스펠 텐트는 거의 100회 가까이 제가 쳤을 겁니다. 텐트를 사용했을 겁니다. 근데 블랙 다이몬드는 텐트의 표면에 지금 수막이 생깁니다. 그런데 라인스펠 거는 수막 안 생깁니다. 물이 맺힙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겉에 보인다고 다 똑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메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블랙 다이몬드의 스카이라이트 텐트의 메쉬, 그러니까 메쉬 중에서도 모기장 부분입니다. 이것도 가격이 58만 원인가 제가 주고 샀습니다. 5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라인스펠이나 알락이나 이런 텐트보다는 뭐 반값 정도 되죠. 예. 근데 결코 이제 58만 원은 싼 텐트는 아닙니다. 근데 제 모기장 한번 보실래요? 사갔습니다. 제 라인스펠 텐트나, 예, 알락이나 우나는 저렇게 삭지 않습니다. 또 하나 사진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잡아당겨져서 지금 늘어났죠? 메쉬 부분이. 저는 그 라인스펠 텐트를 가지고 가서 그 엑스패드에 하이플라이트 듀오라는 그 2인용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그게 120, 라인스펠이 바닥에 폭이 120m인데, 120cm인데, 그보다 더 큽니다. 그럼 삐져나오죠. 그 상태에서 지퍼를 닫고, 안에 있는 텐트가 좀 메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닥 빼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사용을 제가 자주 합니다. 그래도 이 블랙 다이몬드의 메쉬처럼 벌어지지 않습니다. 메쉬 하나도 다릅니다. 또 보실까요? 뭐가 다른지?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먼저 블랙 다이몬드 거. 네, 봉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느질이 한 곳에 지나가죠. 근데 힐리베르 거 한번 보실래요? 바느질 라인이 2개를 지나가죠. 그 다음에 헬스포츠 거 보시죠. 예, 바느질선이 2개 지나갑니다. 이 봉제를 어떻게 하냐면, 저거는 그냥 2개를 이렇게 묶어서 해요, 그냥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시접을 합니다. 안쪽에 집어넣습니다. 양쪽을 다 접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원단이 2개가 있습니다. 예. 이 끝을 이렇게 접고 반대쪽을 또 이렇게 접습니다. 쓱 끼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말아서 여기다가 두 줄로 봉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잡아당겼을 때 그 봉제선이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쪽으로 물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헬스포츠 거는 그 봉제사도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 이게 물을 먹으면 부풀거든요. 그래서 심실링이 필요 없습니다. 안락도 거의 비슷합니다. 힐리베르그 텐트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쪼밀하게 이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도 가는 습니다. 가늘어도 다른 봉제사보다 더 질긴, 가늘고 질긴 봉제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작은 거예요. 물 잘 안 새도록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텐트 사고 난 다음에 거기 심실링 하고 이런 그런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사서, 예, 심실링 할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와서, 그렇지만은
50만 원짜리 또는 그 이하의 텐트들은 다 심실링 하셔야 돼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 텐트 이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 바닥에 지금 이거는 바닥면입니다. 예, 바닥면에 적당하게 해놓으니까 밑에서 물이 새 들어오더라고요. 비 오는 날 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심실링을 했습니다.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텐트 플라이 쪽에도 지금 자꾸 이제 몇 번 치고 나니까 계속 이제 물이 많이 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심실링을 했습니다. 근데 비싼 텐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과도하게 사용하다 나중에 구멍이 조금씩 이제 봉제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조금씩 늘어나면 그때선 해도 되지만은 뭐 몇 년 정도 쓰는 데는 예, 저런 거 귀찮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단에 사용되는 원사도 다르고 직조 방식도 다르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코팅도 다르고 심지어 메쉬의 인장 강도도 다르고 봉제 방식도 다릅니다. 이 사진 또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 보세요. 첫 번째 이게 아일릿입니다. 그러니까 텐트 폴의 마지막을 꼽는 부분입니다. 움직이지 않게. 벌써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하나 사진 보시겠어요? 예, 이거는 텐트 폴의 사이드 쪽에 스칼렛은 이제 내부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예, 거기 꼽는 겁니다. 꼽는 부분이 봉제가 약해서 떨어져 나가서 제가 지금 그걸로 다시 붙였습니다. 본드로. 이렇게 귀찮은 겁니다. 한 몇 년, 한 6, 7년 사용하다 보면 온갖 문제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시기에 샀던 그 텐트들, 다른 이 비싼 텐트들 있지 않습니까? 비싼 텐트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훨씬 사용 빈도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값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에 인건비가 비싸서 그 텐트가 비싸진 게 아니라고요. 저 텐트도 싸게 만들기 위해서 봉제비를 줄이기 위해서 힐레베르그는 아마 에스토니아일 겁니다. 그리고 저기 헬스포츠는 방글라데시에서 봉제를 합니다. 이 텐트를 그냥 보시고 야 어떻더라, 야 턱도 없이 비싸서 바가지를 씌우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텐트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코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락의 그 바닥에는 폴리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폴리우레탄 코팅이 3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2겹, 어떤 건 1겹. 예, 몇 번 쓰다가 바닥에 쓸리게 되면 일어나는 그 부분으로, 예, 그분을 달아서 없어지니까 그분은 물 셉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거기다가 패치를 붙이시든지 아니면 뭐 실리콘, 심실링을 다시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싼 텐트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만큼 튼튼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우연히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다셔서 좋은 소재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텐트라는 것이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